네, 지금부터 문장 오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장이 세상에 5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구조대로만 살펴보면 어떤 문장이든지 이 5가지 범주 안에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이 5가지를 알면 세상에 어떤 영어 문장이든지 분류를 잘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요거 조금 어색하고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공부해 두시면 어떤 문장이든지 뼈대를, 구조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해볼 만 하겠죠. 꼭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형식의 개념 볼게요. 문장의 뼈대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뼈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어와 동사는 모두 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거는 어디까지나 문장이죠.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잖아요.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부르죠.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거를 단어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오형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보고 오형식을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주어 동사 뒤에 문장의 필수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필수 요소란 말 좀 기억해 보실 거예요. 이 문장의 필수 요소는 요 4가지를 필수 요소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가급적이면 암기해 두시면 더 편할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 동사는 무조건 다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따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목적어와 보어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필수 요소란 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수식어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영어가. 되게 많은 수없이 많은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서 수식어를 빼고 보면 이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라는 말은 우리말로 또 풀어보면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뭔가를 꾸며준다, 뭐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정리를 할 거고 수식어는 대부분 부사, 부사구, 부사절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고.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도 수식어이기 때문에 얘도 빼고 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좀 개략적인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수 요소가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필수 요소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어는 영어로 subject 이렇게 부르고요. S라는 첫 글자로 앞으로 표시하게 될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S라는 첫 글자 subject 주어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게 주어이고 주어가 자리에 오는 단어는 품사가 명사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주어, 동사 이랬죠. 그러니까 동사 볼게요. 동사는 ver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자 첫 글자 v 요거를 표시할 거니까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가 품사편에서 공부해 봤듯이 뭐뭐 하다 그러면 일반 동사가 있고 이다 있다면 비동사가 있고 이것도 동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동사의 품사는 그대로 동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네요.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 이렇게 부를 거고 오라는 기호로 표시할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죠. 나는 커피를 좋아해 하면 커피를 요게 목적어고 그렇죠. 나는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럼 자동차를 그러니까 목적어 되겠네요. 품사는 명사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요. 보어가 또 둘로 나눌 거예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어만 따졌다 그러면 C라고 표시할 거예요. 컴플리먼트 이렇게요. 근데 주격 보어니까 뭔가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주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이 S를 넣어서 SC 이렇게 표시하게 될 겁니다. 주격 보어는 다시 SC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다음에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요 정도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문 보면서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조금 주의사항 드리자면 부사는 안 됩니다. 부사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필수 요소가 원래부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보호 자리에 부사가 올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그러면 감 오셨죠? 주격 보호는 주어와 관련된 것 같고 목적격 보호는 뭔가 목적어와 관련됐다 이러니까 OC를 쓸 거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런가 보다.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뭐는 안 된다? 부사는 안 된다. 제가 왜 자꾸 부사는 안 된다는 말을 자꾸 드리냐면 공부하다 보면 마치 부사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의사항 드리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는 뭐가 부사는 안 되고요. 명사이거나 형용사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문장의 필수 요소 네 가지는 다 설명드린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장 오형식을 잘 구분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식어를 잘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뺄 걸 빼고 뼈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수식어인지 아닌지 알아야지 그거를 삭제하고 뼈대를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수식어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어요. 수식어는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야. M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부사나 부사절, 부사 종류들이 전부 다 꾸미는 말이에요. 수식어예요. 걔는 다 빼고 볼 거예요. 구조 분석할 때. 그런데 형용사는 두 가지죠. 해볼까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얘는 주격 보호가 되거든요. 차차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형용사 써주고 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로서 쓰인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할 때 이렇게 쓰인 형용사는 빼고 볼 거예요. 이렇게 쓰인 형용사는 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차차 저하고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문장의 필수 요소, 요 위에까지, 요 밑에는 수식어니까 뺄 거 알아보기. 요런 요소를 기준으로 한번 문장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을 기호로만 표시해서 크게 한번 개괄적으로 보여드리고 각 형식을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럼 이 형식은 두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가? 그 말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이 뒤에 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식어가 막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개든 세 개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빼고 볼 거니까, 이걸 빼고 보면, 뼈대는 주어 동사로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일형식이겠네. 이렇게 보자는 뜻이에요. 딱 두 단어로 돼 있을 거라고 그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형식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는 무조건 있을 거라 그랬죠. 문장이니까. 그 뒤에 봤더니 기호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주격 보어가 나오는 거를 이 형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뒤에 얘가 뭐였죠? 목적어 을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커피를 마신다 할 때 이런 걸 삼형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는 나왔는데 사형식은 오가 두 개 들어있어요. 요거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준다, 보내준다, 보여준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사형식이라고 할 거고 요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곧 설명드릴 거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오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는 무조건 나왔고요. 목적어 얘가 뭐였죠? 기호에 익숙해지자 그랬죠? 얘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호. 이런 걸 오형식으로 할 건데 요거는 좀 문장을 좀 저랑 같이 보셔야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구나 정도 감 잡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형식 어떻게 돼 있었죠? 좀 전에 본 바로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 뒤에 필수 요소는 그렇고요. 뒤에 수식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눈을 길러서 이걸 빼고 아, 이거는 주어 동사로만 된 문장이구나. 그래서 일형식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수식어.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동사라고만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오형식을 공부할 때 여기 나오는 동사 있죠. 여기 나오는 동사 이름을 조금 세밀하게 이름을 조금 붙여줄 거예요. 그거는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무조건 도움 되니까 조금 익숙해지시고 숙지해 주시는 쪽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는 동사 자리인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 완전 자동사. 보기만 해도 조금 거부감 느껴지시나요? 아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되겠죠? 주어 이렇게 돼 있고요. 한다 뜻이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취급하고 이렇게 품사는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요 감 잡고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 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됐다. 엄밀히 말하면 뭐가요? 필수 요소가. 그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수식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빼고 요거만 봤더니 일 형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를 완전자 동사라고 부르는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도 보이는 거니까. 자, 완전자 동사라고 부를 건데 앞으로 완전자 동사, 뭐 불완전자 동사 이런 말들이 반복될 거예요.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이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어가 그 문장에 없다는 뜻이고요. 불완전이다 그러면 보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라는 말의 반대말은 타동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말을 타동사라는 말은 목적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동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그 문장에 목적어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좀 지나서 우리가 타동사가 나올 건데 타동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말이 완전 불완전 여기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조합을 달리하면서 이름이 붙을 거니까 조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일형식은 어때요? 주어 동사만 되어 있고 뒤에 보어도 없죠? 아이고. 자, 다시요. 자, 일형식은 주어 동사가 되어 있고 보어가 없죠? 목적어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쪽까지 해두시고 예문 볼게요. 자, birds fly in the sky 이렇게 했는데요. 새가 날아간다. 단어만 보면 어렵지 않죠? 새들이 날아가요. 하늘에서. 하늘에 날아다녀요.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새가니까 주어 아시겠고요. 날아가요.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긴 했는데 in the sky를 잘 보니까 어때요? 전치사구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여기서 부사 역할을 하고 수식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본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런 걸 일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고 삼아 익숙해지시라고. 여기 있는 동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 자동사 이렇게 됐죠.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다.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들어있는 게 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The baby cried loudly 이런 예문 나왔는데요.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그 아기가 울었어요. 큰 소리로 크게 울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loudly가 부사잖아요. 어떻게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보시면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일형식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완전 자동사 이렇게요. 조금 익숙해지시기 바래요.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일형식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일형식이구나. 물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밤에 울었어요. 그러면 at night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얘도 전치사구니까 이것도 빼야지. 그럼 이게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뒤에 무슨 난리를 쳐도 수식어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일형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John arrived at the hotel. 이것도 제가 이미 괄호도 천하생각 감 잡았죠. John이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전치사구로 보여줬어요. 전치사구는 전부 다 수식어죠. 이것도 빼고 보시면 이것도 일형식 이렇게 돼 있네요. 물론 여기가 또 보여드릴까요? 한번 at the hotel 말고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John arrived late 이렇게 하면 늦게 도착했어요. 이거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 빼준다. 그러면 계속 일형식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혼자서 도착했어요. 그러면 by himself 이렇게 해도 전치사구가 되고 빠져주고 그러면 이게 일형식이라는 사실은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형식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 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뒤에 이게 뭐였나요? 주격 보어 이렇게 돼 있었죠. 주격 보어가 나오는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사는 동사인데 뭐예요? 불완전자 동사.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 다음에
품사는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명사고 주격보어는 명사이거나 형사이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주격보어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주격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품사는 명사나 형사이고요. 뭐는 아니고요. 예, 부사는 주격보어라고 하지 않아요. 요거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건데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 불완전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보어가 있잖아요. 주격보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보어가 없으면 완전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봤더니 목적어는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자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합해서 얘는 불완전 자동사야.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에 쓰인 동사를 우리는 불완전 자동사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She is happy. 아주 평범한 문장이네요. 그 여자가 행복하다. 그다음에 우리 비동사 배운 바대로 이 비동사는 여기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다 되겠네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이다. 그러면 문장은 분석은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행복한 건 누군가요? 행복한 건 그 여자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인데 주어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표시해 줬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해피를 품사로는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성분으로는 주격보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어의 상태, 그러니까 she, 그 여자의 상태를 여기서 보충 설명해 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주격보어가 나온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건지실 수도 있겠어요. 아, 앞으로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은 아, 요런 건 다 이 형식으로 구성하겠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죠. 주어는 앞으로 당연히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She looks happy. 이번에는 그 여자가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전 문장하고 다른 것 같지만 구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여자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는 결국은 그 여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품사는 형용사이고 성분은 주격보호로 썼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는 지금 look이라는 단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를 앞으로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아, look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된 경우에 아, 이거 이 형식을 구성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고 보인다니까. 그 여자가 행복해 보여. 그러면, 아, 그 여자 주어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문장도 이 형식이고요. 다시 동사 이름 좀 익숙해질까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죠. 불완전 자동사. 다른 말로 그냥 이 형식 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이 형식을 구성하는 동사니까 이 형식 동사 이렇게 해도 되고 불완전 자동사야 이래도 됩니다. 자, 요거 넣을까요? She is a student. 이것도 똑같이 비동사가 있고 여기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이다겠죠.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학생이다. 해석만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봐야 되니까 우리는 구조를 볼까요? 아, 그 여자, 얘가 주어죠? 주어의 상태가 학생이죠. 그 여자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stud이라는 단어가 품사는 명사인데 주어의 상태가 신분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주격보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he is a student 이 문장도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이 쉬운 문장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 이런 걸 이 형식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봐 주시면 되고 이 형식이 또 따로 공부할 내용이 이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이 형식에 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는 순서이니까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she became a doctor. 그 여자가 의사가 되었다죠. become은 되다잖아요. become. 되도의 과거형. 그러면 그 여자가 의사가 되었다 하면 아까 문장이랑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여자가 의사가 되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그 여자가 곧 의사겠죠.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줬으니까 여기 있는 닥터는 품사는 명사고 성분은 주격 보어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얘는 주격 보어인데 품사는 명사.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보던 예문에 비동사도 있었고 look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become도 있었고 이 뒤에 뭐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 형식을 구성하고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자, 3형식 보겠습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와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목적어가 뭐였죠? 을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을을 여기에 뭐뭐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이름을 봤더니 이번에는 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다시 완전이면 뭐예요? 보어가 없다. 타동사면 목적어가 여기 있네. 그쵸? 그래서 이건 타동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다시 완전 타동사는 3형식을 구성하는 동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품사는 이렇게 되고 목적어의 품사는 무조건 명사죠. 요런 거 갖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시 주어 동사 뒤에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와요. 을을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품사는 당연히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다시 볼게요. 완전 불완전은 뭐다? 보어에 관한 이야기예요. 완전이라고 했으면 보어는 없다. 여기 뒤에 보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다. 타동사 처음 나왔네요. 자동사면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는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3형식이고요. 자, 예문 볼까요? 아주 제일 간단한 예문으로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일단 지금 개념 파악이 중요하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 말고 핵심만 나와 있는 문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He has a car.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고 을르리라고 해석했고 그럼 얘가 삼형식이겠네요. He has a car. He has a car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he has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었으면 어떨까요? 음, 잠깐만요. 여기에 nice car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nice가 형용사인데 얘가 car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는 형용사이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수식어가 되겠죠. 그럼 얘는 빼고 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앞에 형사가 나와도 걔는 수식어니까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 되겠습니다. He has a car. 그 다음에 He made coffee 이것도 그가 커피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뭐 커피를 뭐 내렸다, 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커피가 목적어고 커피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몇 형식이라고 불러요? 3형식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있는 동사 이름은 뭐였죠?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겠죠. 완전 타동사. 보어는 없고 목적어는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he made coffee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for her 이런 게 붙었다고 칠까요?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얘는 뭐예요? 전치사구니까 얘는 빼주고 그대로 삼형식이구나 하고 뼈대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다 for her 그 여자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learn English. 그들은 영어를 배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 2, 3, 4, 5형식 중에 굳이 따지자면 3형식이 제일 만만해요. 별로 거리낄 거 없고 우리말하고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거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They learn English 이렇게 영어를 만약에 여기다 대고 They learn English hard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얘도 부사겠죠. 열심히 그들이 영어를 열심히 배워요. 무슨 말이 나오긴 나왔지만 얘는 수식어니까 또 빼주고 그대로 3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형식 알려드릴게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목적어가 두 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이름이 달라지는 게 나와요. 얘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얘는 직접 목적어로 부를 거예요. 요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앞으로 요걸로 설명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고 여기 나오는 동사는 수요 동사라는 특이한 이름이 붙었네요. 완전 불완전 이런 말 안 쓰고 수요 동사하고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 설명드릴게요. 뭐뭐 한다 이렇게. 얘도 목적어니까 품사는 명사고요. 얘도 어찌됐든 목적어니까 명사입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기호도 기억해 주시고 요 우리말 이름도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된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기호를 이렇게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누구에게라고 해석할 거예요. 직접 목적어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우리말로는 을을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의 품사는 둘 다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동사란 말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수요란 말이 뭐 상장을 수여한다, 장학금을 수여한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준다라는 뜻이죠. 준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여기 쓰이는 동사들은 주로 여기 화면에 나온 이 동사들이에요. 뜻 볼까요? 주다, 이거를 보내다 이러지 말고 보내주다, 랜드는 빌려주다, show는 보여주다, pass는 뜻이 많겠지만 여기서는 건네주다 이 말이에요. 건네주다. 그 다음에 ask, 이거는 주다 뜻이 우리말에서는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물어보다라는 뜻이겠죠. 텔은 말하다 말고 어떻게 할까요? 말해주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통점이 느껴져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예, 뭐 이런 뜻이 들어가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다, 보내주다, 빌려주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건네주다. 요거는 물어보다. 요거는 살짝 예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말해주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이 동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쓰일 거고요. 뒤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보통 우리는 수요동사라고 부를 거고, 아, 사형식 이 말을 듣자마자, 아, 뒤에 이렇게 말이 나올 거야 하고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별표한 거는 요 동사들도 사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해볼까요?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어주다 이럴 수도 있죠. 누구에게 뭐뭇을 만들어주다. buy는 사다 이래도 되지만 누구에게 뭐뭇을 사주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죠. 쿡도 요리하다 말고 누구에게 뭐뭇을 요리해주다 이런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뜻으로 쓸 때에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사형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확장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기본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7개. 그래서 give, send, lend, show, pass, ask, tell 이렇게가 기본 사형식 수요 동사거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예문 몇 개 볼까요? 자, he gave me the book. 이 gave는 give의 과거이겠죠? 그래서 뜻이 주었다겠네요. 과거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죠.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그 책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사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사형식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앞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름 익숙해질까요? 얘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수요 동사 이렇게 불렀네요. 요거까지 기억. 하나 더 볼까요? send. 그래서 I will send. 내가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석은 너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됐죠. 내가 너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했네요. 해석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하시고, 이름도 연습하셔야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수요 동사. 얘를 그러니까 조금 감 잡기 위해서 보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보내주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좀 더 감이 올 거예요. 자, 수요 동사와 사형식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 He lent her some money. rent는 랜드의 과거형이네요. 얘도 뭐예요? 빌리다가 아니죠. 얘는 빌려주다죠. 참고로 빌리다는 borrow잖아요. 이게 빌리다고 얘는 빌려주다. 빌려주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뭇을 이렇게 구성됐네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돈을 이렇게요. 자, 얘가 다시 이름 공부.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럴 때 수요 동사 이렇게 부르고 이 문장은 몇 형식? 사형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뻔한 것 같아도 아직 용어나 구조가 낯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 여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요. 자, 그다음 하나 더가 아니고 오형식 나왔네요. 오형식은 자, 주어 동사는 나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얘가 뭐예요? 목적어. OC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적격 보어. 아, 여기 제가 여기 실수로 잘못 써놨네요. 여기는 수요 동사가 아니고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는 예, 불완전 타동사 되겠습니다. 불완전 타동사. 자, 이렇게 조사 됐습니다.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에는 명사나 형용사다. 뭐가 아니다? 부사는 아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이해하시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형식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형식, 보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는 뭐다?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목적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다고 알려주셨어요. 목적격 보어의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뭐는 안 된다? 부사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불완전 타동사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불완전에서 불완전이니까 보어가 있단 뜻이죠. 보어가 있고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단 뜻이네요. 타동사. 그래서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She makes me happy. 단어는 쉬우니까 얼추 해석은 다 되실 거예요. 그래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볼게요. 그 여자가 만들어요. 요렇게가 나왔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만 보면 목적어니까 나를이 되겠네요. 그런데 요렇게만 만약에 문장이 끝난다. 그럼 이게 삼형식이게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이걸 딱 알아보시는 눈을 기르시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있는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목적어 바로 뒤에 형용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딱 알아보시는 거야. 이거 오형식이구나.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구나. 그러면 자, 요 문장에서 그러면 행복한 건 누구인가요? 그 여자가 아니라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의 상태가 여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 되겠네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주의사항. 행복하게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뭐뭐하게니까 부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말로 할 때에는. 그런데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좀 조심할 포인트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부사가 나올 것 같은 자리인데 오형식일 때에는 형용사가 나오는 자리구나. 여기를 좀 조정해 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She makes me 하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happy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보어는 부사가 안 되니까. 여기에 조금 조심해 주세요. 이걸 오형식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 아니고 자동사 이렇게 자동사 아니고 타동사죠. 불완전 타동사.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his parents made him a doctor. 여기도 보면 그의 부모님들이 만들었어요. 그를. 요거까지만 하면 삼형식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명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셔야 돼요. 목적어가 이미 있는데 또 명사가 나왔어? 이거 오형식이구나.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문장 내용상 누가 의사인 거죠? 부모님들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의사인 것이죠. 그러면 얘가 목적어고 목적어의 신분 상태가 나왔으니까 예, 얘를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예, 오형식이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형식 아까 말씀드려도 좀 어려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도 하시고. 자, 여기 아까 말한 요 make 몇 이름이 뭐예요? make 완전 타동사죠. 저도 헷갈리려 그러네. 완전 타동사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름 저도 현 나가네. 잠깐만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완전 타동사죠.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면 오형식을 이해하는 것도 처음에는 중요한데 앞으로 두 단계, 세 단계 넘어가는 공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는 이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앞으로의 공부할 어, 중요한 요소가 돼요. 공부해야 될 영역이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는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make라는 동사를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얘를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요거를 오형식이라고 부를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리 공부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꼭 해야 될 요소예요. 지금은 그냥 오형식이 뭐다 하고 이해시키는 거에만 제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We call him Jack.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뭘까지 보셔야 돼요? 이것까지 잘 보셔야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그를 불러요. 그런데 목적어가 분명히 있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어. 그럼 얘가 목적격 보어구나 하고 이 관계를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잭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잭이라고 부른다죠.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불러요. 뭐 그 사람 이름이 잭인가 보죠.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이 잭이구나. 이퀄 관계에 있구나. 아,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명사가 왔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콜이라는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콜 뒤에 명사 쓰고 명사를 또 쓰면 뭐뭇을 뭐뭐라고 부른다 되는구나. 요렇게를 마치 수거인 것처럼 덩어리로 공부하시는 게 앞으로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기 동사 아무거나 쓰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형식이 됐고 하나 더 남았네요. We elected him president. elect 뭐죠? elect 얘는 선출하다죠. 투표로 선출하다. 우리는 선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이 나왔어요. 목적어. 우리는 그를 선출했어요. 그런데 뒤에 명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president이 되는 거구나. 요 관계겠어요. 그럼 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그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있는 명사는 목적격 보어고 이 문장의 내용으로 봐서 president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란 이런 거구나 하고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목적어고요. 여기가 목적격 보어. 이 동사는 뭘로 불러요? 불완전 타동사죠.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저 요거를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전체를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여기서 제가 미처 너무 복잡해질까 봐 차마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형식을 잘 구분해서 앞으로 이해해야 되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이게 뭐 별거냐 대수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주세요. 한 번에 잘 안 되니까요. 여러 번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예,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형식 살펴봤고요. 연습 문제 제가 준비했어요.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좀 전까지는 제가 이미 다 표시해 드렸잖아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The news made me sad this morning. 자, 이제 수식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이 문장은 그 우리말로 해석 먼저 해볼까요? 그 소식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 동사는 무조건 다 있는 거고요. 요 관계를 보시는 거고 얘를 볼게요.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에라는 부사하고 수식어니까 얘는 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를 목적어죠. 그다음에 얘는 형용사인데 목적어 뒤에 형사가 나왔어? 그럼 목적격 보호야? 이렇게 됐죠. 얘는 오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여기에는 형용사가 나왔지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마치 부사일 것만 같아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돼 있어도 부사 말고 형용사 되어 있는 오형식이네. 됐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네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My brother sleeps on the sofa. 자, 해석은 우리 형이 소파에서 잡니다. 뭐 집에 손님이 왔나 보죠? 갖고 침대를 양보하고 소파에서 잡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형식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겠죠? 여기 보시면 얘는 뭔가요? 수식어겠죠. 전치사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빼고 우리 형이 잠잔다. 이렇게 구성됐네요. 그래서 얘는 일형식 되겠습니다. 얘 이름은 뭐였나요? 완전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 일형식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she hopes to leave early today. 그 여자는 바래요. 오늘 일찍 떠나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구성 볼까요? 주어 동사는 있고요. 여기를 볼 줄 아셔야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뭐예요? 투부정사 용법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명사적 용법이겠죠.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돼 있고요. early도 부사, today도 부사니까 수식어로 빼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늘 일찍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이네요. 자, 얘는 뭐라고 부르나요? 완전 타동사 되겠죠? 완전 타동사. 여기는 the teacher showed us a photo. 여기 주어동사 빼주시면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요거에서도 힌트가 좀 잡히죠. show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두 번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겠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얘는 수요동사. 이 문장은 사형식 되겠죠? 우리에게 사진을 그랬으니까 사형식. 다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에게 뭐뭇을. 요거는 사형식.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요 show는 뭐야? 수요 동사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기로 했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e soup smells good today. 자, 단어는 어렵지 않죠. 그 숲이 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주어 동사 당연히 나왔고요. 얘는 품사가 형용사인데 이 동사랑 같이 공부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smell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보통 공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헤드인은 부사니까 뺄 줄 아시면 되고 얘는 주격 보호고 이 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숲이 오늘 좋은 냄새가 나요. 자, 좋은 냄새가 나요 하고 문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숲의 냄새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어의 상태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격 보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이 형식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동사는 뭐라고 부른다?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겠죠? 보어가 나왔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고요. 형식은 이 형식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 enjoy reading at night. 나는 밤에 독서하는 걸 즐겨요. 책 읽는 걸 즐거워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눈 좀 생겼죠? 자, 여기 요거 먼저 볼까요? at night은 밤에니까 수식어니까 빼주시고 주어 동사가 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뭔가요? 요 ing 붙은 얘는 동명사겠네요. 동명사라서 책 읽기를 또는 읽기를 이렇게 책 읽기를 해도 돼요. 밤에 책 읽기를 즐겨요. 책 읽는 것을 즐겨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이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보어는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7번 보겠습니다. We found the room empty. 자, 여기는 주어 동사 있죠?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을 목적일 것 같아요. 자, empty는 형용사예요, 품사가. 자, 어떻게 알아본다? 목적어 바로 뒤에 형용사가 또 나왔다는 거는 빨리 알아채야 돼. 이거 모형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방이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find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find란 단어가 뒤에 목적어가 한 개 나왔다. 다른 말로 삼형식으로 썼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find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런 식으로 따로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바로 이걸 오형식이구나 하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의 상태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다. 또 여기에 find라는 동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는 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몇 형식? 얘는 5형식 되겠네요. 5형식. 자, 그럼 자, 이것도 용어 설명 한번 다시 해볼까? 여기에 나와 있는 find는 이름이 뭘까요? 목적어만 나올 경우에는 완전 타동사죠.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까지 나왔을 때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동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동사가 꼭 한 가지로만 쓰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형식 중에서 뭐 두 개가 해당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find 뒤에
목적어만 나오면 얘는 삼형식이 되는 거고요.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까지 나왔다. 그러면 오형식도 되는구나. find란 단어가 그런 애구나. 요것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기초 공부할 때 find는 찾다만 알면 다 될 것처럼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여기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a baby cried all night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all night은 이렇게 빼고 부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요. 그럼 얘는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몇 형식? 네, 1형식이 되겠죠. 얘 이름은 뭔가요? 완전 자동사. 계속 됐고. 9번 My aunt gave me a jacket. 요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 단어만 딱 보고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수요동사 나왔네. 그리고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왔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굵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저 주었어요. 나에게 재킷을.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뭐다? 수요 동사. 그럼 얘가 몇 형식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사형식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이모가 또는 아주머니가 나에게 자켓 하나를 주었어요. 수요 동사죠. The sky became dark before dinner. 하늘이 뭐 저녁 먹기 전에 어두워졌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먼저 볼까요? Before dinner, 얘는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수식어 제외하고, 주어 동사 있고, 얘는 뭔가요, 지금? 형용사네. 그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요 단어를 보고 또 감이 딱 와야 돼요. become 뒤에 형용사가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어둡게 되었다. 우리말로는 어둡게 변했다, 어두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dark은 형용사죠. 자, 그래서 얘는 이 형식 되겠네요. 얘는 불완전 자동사 되겠죠. 불완전 자동사.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dark은 형용사라서 원래 뜻은 어두운 이렇게 공부하죠. 어둡게가 아니잖아요. 마치 어둡게면은 부서일 것 같은데 아니구나. 여기는 형용사 쓰는 자리구나. 주격 보호 자리니까 요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Tom finished his work quickly. 탐이 빠르게 자기 일을 끝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quickly는 품사가 부사니까 빼주시고 여기 주어 동사 있네요. 그래서 탐이 뭐뭐를 끝냈어요. 자기 일을 끝마쳤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나왔고 뒤에는 빼주고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인가요? 3형식 되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완전 타동사 이렇게 됐고요. His hobby is taking photos. 자, 그의 취미는 사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된 말이거든요. 차근차근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S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ing는 우리가 배우는 앞서 배운 동명사죠.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동명사도 명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뜻이 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내 취미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를 주격보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비동사는 뭐가 되나요? 이거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됐고 얘는 이 형식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기가 B 플러스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 아닌가요? 진행형 아니죠. 그러면 얘가 현재 분사란 뜻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취미가 사진 찍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명사겠다. 빨리 판단해 주시고 요거는 이 형식이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ad bought me lunch yesterday. 여기는 yesterday 부사니까 미리 뺄게요. 빼놓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명사가 두 번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동사가 by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by가 이것도 볼까요? by라는 단어는 뒤에 명사만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뭇을 사다야. 그런데 by는 두 가지 성질이 있죠. 뒤에 명사를 연속으로 두 번 써주면 누구에게 뭐뭇을이 되죠. 그죠? 얘는 그러면 얘는 3형식, 얘는 4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by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구나 하고 알아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점심을 사줬어요. 어저께. 자, 이렇게죠. 다시 이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가 몇 형식일까요? 4형식이네요. 그다음에 14번. We went outside to play. 우리가 갔어요. 요게 품사가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outside는 바깥에, 바깥으로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to play. 이거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용법. 자, 문장 맨 뒤에 나왔죠. 그럼 얘는 뭔가요? 부사적 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자, 살펴볼까요? 우리는 갔어요. 바깥으로 놀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도 수식어, 얘도 부사적 용법으로 수식어니까 다 빼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이죠, 얘도. 그럼 얘는 일형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완전 자동사. 자, 여기서 새로 보여드리는 건데, 문장 안에 그 수식어냐 아니냐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용법도 잘 알고 계셔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는데, 부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일 때에는 얘가 수식어가 되겠고요. 명사적 용법일 때에는 수식어가 안 되죠. 얘는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보어로 쓰인 거라서 그때는 필수 요소로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포부정사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공부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감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 있는 거는 얘가 부사고요. 얘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식어로 빼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형식을 구분한다는 거는 이렇게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It keeps the fruit fresh. 그러면 그것이 주어 동사 나왔죠?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목적어일 것 같은데 명사가 나온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알아보셔라. 이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돼 있구나. 이렇게.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얘가 형용사니까 명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미게 돼 있잖아요.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배열이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형용사가 얘를 꾸며줬으니까 얘를 빼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형용사 명사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명사 뒷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아, 얘가 뭐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만약에 꾸몄다고 하면 무슨 말이 돼요? 신선한 과일이란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말이 아니에요. 신선한 과일 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과일을 보관합니다. 유지시킵니다. 이 말인데 이 과일의 상태가 이렇다는 뜻이죠. 신선한.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이 과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신선하게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부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격 보호 자리는 예, 형용사 자리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오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치고는 오형식의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형식을 공부한다는 거는 당장 짧은 문장 말고 간단한 거 말고 앞으로 뭐 수동태를 공부한다든지 조금 복잡한 문장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명사절, 부사절이 개입된 문장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피해갈 수 없어요. 꼭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조금 충실하게 해봐 주시고 여기에서 다 설명 못 드린 좀 심화된 내용은 따로 설명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심화 학습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영상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형식 설명, 기초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